지금 일본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 듣도 보도 못한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5월에 이런 초강력 태풍과 폭우가 내리는 것은 관측사상 처음 있는 사태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이미 많은 지역이 정전이 되고 있고 각 급학교는 휴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태풍 2호가 오키나와에 접근하면서 오키나와현의 각 지자체의 경기 레벨4에 즉각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오키나와에 200mm, 규슈에 18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괌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에서 조금 낮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태평양의 습한 공기를 대량으로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선상강수대가 발생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은 선형강수대 발생 경보 수준의 폭우 예상 같은 제목으로 기상청의 발표를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따뜻해서 외출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형강수대의 시간과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난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홍수의 위험이 있는 하천과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위험지도를 확인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태풍 2호가 올라오는데 선상강수대 경고까지 발령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상공에는 선상강수대 수증기를 일본 본토로 계속 운반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일본 지역에는 태평양 고기압이 튀어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고기압의 남쪽 방향에는 동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 필리핀 방면에서는 몬순에 의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태풍 2호의 동쪽에서 현재 서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량의 수증기가 대량으로 장마전선인 선상강수대에 계속 공급시켜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선상강수대는 이런 바람에 조건에 대량의 수증기가 흡수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합류 상황 때문에 태풍이 더 강력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일본 본토를 따라 올라오는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기상청은 선형 강수대가 발생했다. 폭우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높아졌다. 즉각 대피해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의 경고 기사는 제목부터 공포스럽습니다. 재해 수준의 호우, 공포의 선형 강수대, 즉각 피난 준비, 태풍 2호 오키나와 직강타, 현재 서일본의 재해급 폭우 경계경보 발령, 서풍과 동풍이 합쳐지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경보 수준의 호우예보, 대형 태풍 2호가 올라온다. 특히 대부분의 기상정보 뉴스가 선상강수대의 발생과 영향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일본 전역에 운행하고 있는 JR 서일본 열차는 전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 지역에 폭우의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선상강수대가 발생했다라면서 위험한 상황이다. 토사재해와 침수, 하천범람의 위험이 높다. 기상속보에 주의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고치현의 국지적인 호우를 초래하는 선상강수대가 확인되었다라며 즉각 현저한 폭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평양의 해수면 기온이 높아진 상황에서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현재 선상강수대로 계속 흘러들어오는 상황이다. 선상강수대로 인해 3일 동안 일본 전역에 번개를 동반하는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한 경보급이 될 지역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기상청은 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2023년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이 많은 지역에 장마철 시즌 도래를 발표한 것은 예년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입니다. 일부 지역은 5월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선상강수대가 현재 서일본 상공에 길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폭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상강수대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릴 것이고 결국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말에 걸쳐서 일본 전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아져서 올해 최고의 폭우가 될 것으로 경고되었습니다. 선상강수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당한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청의 예보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이 직접 예보 이상의 폭우에 조심해라라고 요청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초강력 태풍이 5월에 일본을 강타한 것은 1951년 관측 개시 이후 세 번째 파워입니다. 괌을 강타하고도 세력이 줄지 않고 이렇게 힘을 유지하는 이유는 해수면의 수온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풍 2호가 강력한 기세로 그대로 밀고 올라오는 이유는 일본 본토를 지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상황이 절묘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선상강수대는 일본에 매년마다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바라키현, 2018년에는 서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아사쿠라시에서 24시간 강우량이 사상 최대인 545.5mm가 관측되었습니다. 장마철 기간 한 달분의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시는 탕류와 토사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매년마다 선상강수대에 의한 폭우 피해로 극심해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엄청난 폭우가 경고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속보로 규슈 지역의 폭우 상황을 전하면서 과거 폭우 피해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피하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매년 이런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선산강수대는 보통 7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선산강수대는 엄청난 강우량이 단 몇 시간 만에 엄청나게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개의 비구름은 비를 쏟아부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선산강수대는 이런 비구름이 쉬지도 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격렬한 비를 같은 장소에 몇 시간 이상 내리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는 이런 선산강수대가 일본 열도 상공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도로 침수는 기본이고 토사재해와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다 입히고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며칠 후 다시 등장해서 똑같이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자연이 하는 사태이니 달리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타미시에서의 폭우 피해를 보도하면서 바로 1년 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폭우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매년 7월 초에 발생하는 끔찍한 피해 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선형강수대 폭우로 40여 명이 사망했고 2018년에는 히로시마현에서 호우특별경보가 내려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물폭탄 원인은 선산강수대 때문이라는 이 신문기사는 2017년도 뉴스입니다. 지금 규슈 지역에 폭우를 쏟아 붓고 있는 선산강수대는 이미 2015년부터 대형 사태로 발생해왔습니다. 2017년 7월 6일 새벽에도 폭우 때문에 자위대와 경찰 등 7,500명이 투입되어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현재 일본 본토의 남쪽 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상 전문가들은 모두 태풍 2호가 쿠로시오 해류와 만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활발한 상황에서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태풍 2호는 일본 열도를 쭉 훑고 올라오게 됩니다. 엄청난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폭우를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더 큰 폭우가 예고되었습니다. 최근 태평양의 수온이 29도에서 30도로 예전보다 따뜻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은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보충하고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의 쿠로시오 해류 상황은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발생한 태풍과 유사하다고 경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에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2호는 최고 풍속 초속 45m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역대 최대로 70억엔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3일에 발생한 태풍도 필리핀을 지나면서 바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현재 올라오고 있는 태풍 마와르가 지난 2011년과 2015년 태풍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태풍 2호가 일본으로 올라오는데 쿠로시오 해류도 일찍 발생해서 맞이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태평양 고기압의 몬순 서풍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선산강수대까지 발생해서 대형 태풍 2호 세력 더 키우기, 상상 그 이상의 폭우를 완성했습니다. 주말에는 일본 뉴스를 더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